예,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는 세계 랭킹 12위죠. 12위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호주는 아시아 아니니까 빼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 우위에 있는 팀이 일본이랑 중국밖에 없죠. 남자의 경우는 이란이랑 필리핀도 농구를 되게 잘하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 제대로 된 리그를 가진 나라라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만 해도 남자는 뉴질랜드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전적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더 큰 리그를 가지고 있는 중국하고 일본 정도입니다. 일본은 26경기 정도 경기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작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기도 실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12개 팀으로 우리나라에 2배가 있고 우리나라도 농구재단치 시절이 더 팀도 더 많았고 오히려 선수 수급도 잘 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은 그 이옥장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서 프로화를 하는 게 맞았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프로는 아니고 실업의 형태지만 규모 면이라 보면은 오히려 일본이 더 큰 상황이고요. 호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호주는 진짜 여자 농구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리그고요. WCBA는 17개의 팀이나 참가하는 리그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요. 프로 선수가 17개 팀 분량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몇 배가 있는 거예요. 자, 댓글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 배구 선수 연봉보다 농구 선수 연봉이 턱없이 적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자 배구 선수는 수당 빼고 순수 연봉만 따져도 30명이 넘는 선수가 1억대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고 4.5억을 받는 선수가 셋이나 있습니다. 물론 배구는 6인제고 리베로까지 있으니까 사실 7명이 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선수도 더 많고 국내 선수만 20명씩 있기도 하니까 선수 정원이 많고 셀러리 캡도 18억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옵션도 별도로 5억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23억. V리그는 다른 기업도 있긴 한데 국책기업인 IBK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국책은행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경기의 공식 기록 및 연맹이 제작한 영상물 등의 저작권 등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권리는 연맹에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WKBL과 비슷한가 싶었는데 홈팀이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입장료 수익은 전액 홈팀에 기속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리그는 흥행을 하면은 수익이 나거나 뭐 솔직히 수익이 날 수는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거죠. 뭐 남자 농구에는 SK 같은 경우가 농구팀에 운영하는데 1년에 60억 정도 들어요. 근데 SK가 적자가 30억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적자가 가장 적은 걸로. 관중 많이 들어오면은 뭐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여자 배구가 관중수가 34만을 모았어요. 굉장한 숫자죠. 계산하기 쉽게 다 만원이라고 해봐요. 그렇게만 계산해도 34억이에요. 그런데 7개 구단이니까 나누기 7해야죠. 5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그에서 관중 입장으로 수익이 난다. 이런 리그는 없어요. 뭐 야구에서 가끔 흑자를 기록하는 팀도 있지만 그거는 관중 수익 플러스 굿즈가 그만큼 많이 팔리고 이런 기타적인 수익이 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야구팀도 흥행 수익은 안 나는 상황이고요. 뭐 티켓값보다는 중계권료나 광고, 스폰서 계약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적자를 회복할 수가 있죠. 어쩌면 여자 배구가 7구단을 창설할 수 있던 배경이 이런 식으로 적자를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자 프로 배구는 제가 경기장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아마추어 배구만 일하러 많이 가고 프로 배구는 딱 한 번 가봤는데 확실히 흥을 배구장이 더 잘 이끌어내요. 좀 경기 끝나고도 경기장 안에 팬들이 머물게 하는 걸 조금 더 V리그 쪽이 잘하고요. 뭐 국내 여자 프로 선수들이 뭐 거품이니 우물안 개구리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실제 팬들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품김 나라가 세계 12위를 하는가. 16개국밖에 출전 못하게 된 이번에 제도가 변경이 돼서 그런 월드컵에 16회 연속 진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옛날에는 잘했지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진출팀이 줄었는데도 또 진출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옛날이 잘했으면은 옛날은 어쨌는데 다 그것만 해. 옛날과 지금이랑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비교를 해야지.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그때처럼 회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가 있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쉽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내가 예전엔 어땠는데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산 송장이에요. 그런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계속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젊은 거예요. 진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 아무 관련 없는 뭐 그야말로 모르면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뭐 우리나라 농구가 농구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몇 명, 여러 명 봤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학창 시절 농구 선출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농구가 뭐 우물하니 뭐 그 우물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거기에 끼지도 못한 사람이 팬들도 뭐 그런 얘기 한번 하시죠. 뭐 내가 해도 뭐 저것보다 잘하겠다니 뭐 어쩌니 뭐 나는 딸라면 무조건 농구 시켜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왜 본인이 하세요. 우리나라 농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면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해보세요. 그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제가 학생 대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뭐 같은 종목 선배들이야 까마득한 후배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그 선수들한테 그냥 막 하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어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성인 아니면은 뭐 그래도 된다는 통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제가 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선수들한테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대회를 하시는 스태프들 좀 더 선수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아무리 이 선수들이 뭐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수는 선수로 됐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러 간 사람이면 특히나 더. 이쯤에서 제가 뭐 하던 사람인지 밝히자면 뭐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방송국이나 스포츠 단체에서 그 중계를 의뢰하면은 그 중계 진행을 대행하던 중계 방송을 하던 그 대행사의 PD였습니다. 뭐 스포티비나 FTN 같은 채널에서도 외주 중계를 해봤고요. 대부분 인터넷 중계였죠. 그리고 제가 있던 회사가 지금 사명을 바꾼 지가 더 오래됐는데 WKBS TV를 세팅했던 회사라서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고요. 방송 콘솔을 잡는 게 제 일이었고요. 그 일을 하면서 병행으로 KBL 비디오 판독 일을 같이 했고요. 그렇게 2년은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겨서 판독 업무가 중개사가 바뀌면서 같이 넘어가서 스포티비에 입사를 해서 스포티비 기술팀으로서 비디오 판독 일을 KBO하고 KBL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농구장에서 일을 한 4, 5년 정도. 여자 농구 보는 사람이 적다는 게 제가 이걸 하면서도 너 그거 하네? 그러고 연락 오는 사람이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는 WKBL 틱톡 PD 걔밖에 없어요. 걔가 제가 PD 할 때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특징이 뭐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찍어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했었는데 좋아하는 게 일이 되니까 일상에서 여가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환멸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그거 플러스 개인 사정상 그만두고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에 여자 농구를 더 많이 보게 된 게 이게 작용을 하죠. 뭐 KBL은 가면은 일관계로 아는 사람을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뭐 놀러 간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자 농구장을 갔던 이유도 되죠. 프로와 실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 구조예요. 실업은 그냥 모기업 회사의 직원이지만 프로 선수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따라서 퇴직금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초봉 3천, 4천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억대를 받는다고 쳐도 젊을 때 한창 벌어서 이걸로 특히나 여자 선수들은 지도자나 뭐 새로운 관련 진로로 가는 경우가 그간 극히 드물어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3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 빨리 은퇴를 하는 선수 중에는 그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몸을 그렇게 혹사하기 때문에 선수를 그만두고 나면 몸이 성한 선수가 없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억대를 받는다고 쳐도 그게 거품이냐 그렇게 많냐 이렇게 말할 건덕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시간은 다 근무 시간인 거잖아요. 회사는 직원의 시간을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대라고 해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게 시즌 끝나고 휴가 기간이 두 달 정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구단마다 상이하니까 이걸로 계산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외출의 자유 이런 것도 없는 데가 WKBL이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근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게 많은 건 또 아니죠. 물론 돈은 돈으로 버는 거라서 초창기에 많이 벌어놓으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남들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부상 얻어서 은퇴하면은 이거 은퇴하고 나서 치료비를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이미 구단에서 내주고 이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흔하고요. 그리고 모기업들이 다 금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테크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어디에 쓰는지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은퇴한 선수들이나 데뷔한 선수들이나 돈 얻게 되자마자 바로 하는 거 보면은 좀 재테크 교육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걸 지적하잖아요. 지금 억대 연봉이라고 평생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20대 때 한철이라고.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다 써버리는 경우가 좀 있죠. 좀 보이잖아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선수들한테 뭐 밥 먹고 그것만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수들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선수가 되어서도 계속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밥 먹고 운동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밥 먹고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사람이 뭐 운동선수가 운동도 안 하네 뭐 염색하네 이따 소리 할 계제가 못 되죠.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한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계제가 있는 거죠. 뭐 학창 시절부터 다른 분야로 진출하셨던 분들은 논외로 삼을게요. 자, 그런데 뭐 우물안 개구리다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세계 최상위권 성적이었나? 국내에서라도 최상위권이었나? 그런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겠나요? 공부 진작 포기해버린 사람은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똑같은 얘기를. 자기는 그러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저도 후자 쪽이라서 그런 얘기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다들 자기 분야에서 밥 먹고 일만 하고 있을 건데 그 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가? 세계적인 권위자인가요? 그럼 당신한테도 똑같은 말 할 수 있겠네. 우물안 개구리라고. 거품이라고. 거품도 아니지. 거품도 안 껴있지. 꼭 그렇게 못 되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좀 권위 있는 권위자들 많이 만나봤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 무시 안 하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은 세계에서도 아주 강국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풀전력이 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세계적인 강팀 상대로도 호각세 경기를 하던 나라고 프로리그에 있는 선수들은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있죠. 이 중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10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번다고 뭐라고 당신은 일해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로 어떤 생산적인 효과가 있지? 이 선수들이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그가 유지되고 있고 그 리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돼서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게 해줘야죠. 근데 똑같이 뭐 다른 데처럼 뭐 연봉 2, 3천 그 정도면 그 근무 조건에서 누가 그거 계속 하려고 할 거며 억대는 줘야지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게 정년이 보장되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제도 상에서는 정년 보장이 안 되고 뭐 2년만 하다 잘릴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 그리고 그 다음에 코치 자리도 거의 없고 학교팀도 몇 개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억대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지. 배구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한 명 이 정도밖에 못 받지만 7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농구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3억 스로 계약해봐야 4억 5천이잖아요.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시즌에 한 명 정도 그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점점 농구를 안 하면은 농구만 리그가 없어가지고 국제 경쟁력만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리고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때문에 몇백 명이라도 유동 인구가 있는 거 그래서 장사되는 거 그거 무시 못 한다고요.